안녕하십니까. 26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중 산업통상부 세션의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실 신우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행사장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원형 새해를 맞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욱 큰 행복과 발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12월 23일에 공고된 2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금일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 전체를 의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26년도 산업통상부 R&D 투자 방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 R&D 사업 안내 순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산업부 및 전문기관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통상부 R&D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통합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통상부 26년도 산업통상부 투자 방향에 대해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조주원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조주원 사무관입니다. 2026년도 산업통상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죄송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산업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과지향 R&D 지원 체계 구축 및 분야별 R&D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네, 최근 3년간 저희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산업부 R&D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총 5.5조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과제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4조 원에 이르는 신규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년 산업 R&D 주요 투자 방향입니다. 먼저 AI 팩토리, AI 융합기술 등 제조 AI 확산에 투자합니다. 지역 중심 경제 성장을 위해 5급 3특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지역 R&D를 지원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 중심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공정 전환 분야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내재화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등 R&D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 R&D 투자 방향에 따라 25년 대비 26년 각 주요 분야별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 산업부 R&D 예산은 총 5조 4,737억 원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 금액은 금액 및 대표 사업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성과지향 R&D 지원 체계 구축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과지향 R&D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D 사업 체계 개편입니다. 먼저 그간 소규모 파편화되었던 R&D 사업을 대형 계속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적기 투자가 중요한 첨단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해 프로그램형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례로 반도체 분야 프로그램형 사업이 25년 6월 예타를 통과하여 향후 5년간 총 국비 2,623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미션 중심의 대형 통합형 과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용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반도체 소자 개발, 모듈 및 패키징 개발, 성능 평가 검증 등 각 개별 과제들을 연계하여 파급력 큰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R&D 기획, 선정, 수행 등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이 대상 품목과 기술 목표만 제시하고 연구 수요자들이 상세 기술을 정하는 품목 지정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의 적시 대응을 위해서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선정 단계에서는 도전성과 혁신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장, 산업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방식으로는 연구 주관기관의 연구기관 구성,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수행의 정권을 부여하는 유연 콘소시엄 방식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산업 R&D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AI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AI 연구 설계 솔루션 20개 내외, AI 자율실험실 120개 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인재, 기술 등 혁신 자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6대 분야별 대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AI 확산은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조 AI 확산은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해서 AI 팩토리, 자율주행 피지컬 AI, 산업 현장 맞춤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투자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산업 현장 문제 해결형 AI 에이전트 개발 60억 원, 물성 예측 및 열공정 특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각각 150억 원 및 120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5급 3등 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지역의 강점을 가진 산업에 대해 피지컬 AI 기술 확보를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 관련 AX 기술 개발 및 실증에 각각 68억 원 및 21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에 신규 과제로 531억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우리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분야에서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분야를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산업 기술 개발을 통하여 시스템 반도체, 공정 장비 등의 신규 과제 212억 원을 투자하고 K-온디바이스 반도체 기술 개발은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아 26년 1,66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신폼팩터, 신시장 창출 등을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IT OLED 기술 개발에 20억 원, 유리 기반 마이크로 OLED 기술 개발에 20억 원, 전자부품 산업 기술 개발에서 신규 과제 281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차 분야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핵심 부품,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신규 투자로는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E2E 자율주행, SDV 플랫폼, AI, SDV 풀스택 개발 등의 1,044억 원을 신규로 투자합니다. 다음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기존 리튬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향상,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건식 기반 음극 전극 소재 및 공정 개발에 55억 원, 급속 충전용 2차 전지 소재 및 셀 개발 45억 원, 하이망간 리튬이온 2차 전지 기술 개발에 50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로봇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분야 투자를 위해 스마트 제조 로봇, 지능형 서비스 로봇 등에 지원합니다. 신규 투자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AX 기술 개발에 59억 원, 로봇 산업 기술 개발 내 신규 과제 428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첨단 바이오 분야입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핵심 미션으로 바이오 제조 및 첨단 융복합 바이오 제조품 개발, AI 기반 의료제품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부처 사업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에서 200억 원, 또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을 통해서 335억 원을 지원합니다. 7번째 차세대 선박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AI 도입을 통한 설계, 생산 공정 디지털 전환,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AI 완전 자율운항 선박 159억 원, 자율운항 선박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60억 원 등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철광,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하여 친환경 공정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에 26년 500억 원,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수요 연계형 기술 개발에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산업 분야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첨단 전략 산업기술 초격차 확보, 민간 투자의 연계를 통한 R&D 투자, 소부장 분야 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신규 투자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내 1,206억 원, 소재 부품 장비 기반 구축에 269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 협력, 신진 연구자 육성을 통해 R&D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투자로 글로벌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 178억 원,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통해서 269억 원, 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26년 614억 원을 신규로 투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산업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R&D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R&D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성취를 이뤘고, 앞으로도 R&D는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KT는 R&D를 기획, 평가,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기업과 연구자들 곁에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기술 패권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KT가 산업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혁신 성장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을 도모할 도전적인 R&D를 지원하여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KT는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담대한 기술 혁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도전형 R&D는 신시장을 선점하고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글로벌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KT는 AI 자율제조의 혁신과 산업기술의 그린 디지털화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R&D는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재난안전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R&D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민간이 이끌고 KT가 지원하는 R&D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과제 기획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추구합니다. KT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R&D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기술이 점차 중요해지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글로벌 R&D를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R&D 지원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첨단 분야의 국제공동 R&D 비중을 확대하여 선제적 핵심 기술 확보와 미래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협력 추진을 통해 전략적 차원의 국제 협력 체계를 단단히 하고 글로벌 시장 속 우수한 국내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핵심이 되는 전략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는 R&D 시스템의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데이터 기반의 R&D 플랫폼 롬을 구축하여 KT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자가 R&D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T의 R&D는 단순히 지원에 멈추지 않고 혁신 펀드, 혁신 대출 등 자금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KT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구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R&D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산업기술의 촉진자 KT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길잡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밤하늘의 별들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보고 있는 수많은 별들의 빛은 과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케이트가 주도하는 산업기술 R&D는 우리의 미래를 밝힐 대한민국 혁신의 빛이 될 것입니다. 케이트가 한 발 앞서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케이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사업총괄실을 근무하고 있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컨텐츠는 개요 및 추진 체계, 저희 상기평 소개 및 26년도 저희 신규 과제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개요 파트입니다. 전체적인 R&D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6년 신규 사업 및 과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R&D 환경이라고 표현하는 쪽에서 R&D 정책이 수립되고 R&D 규정을 이해하고 R&D 관련 사업이 일반적으로 26년 신규 사업이나 과제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24년 하반기쯤에 대부분의 26년의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아우트라인이 짜지게 됩니다. 그리고 26년 신규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25년 1월부터 해서 중기 재정값이라든지 각 부처에 신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25년 2월부터 과기부라든지 8월까지 진행되는 기재부의 신규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통 26년의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공고가 되는 사업들은 보통 24년 빠르면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기획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이나 과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업 내에 20년 신규 과제 기획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신규 과제 기획을 시작하는 단계는 26년 과제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25년 7월이나 6월쯤에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각 사업별로 통합 기술 수요 조사도 받고 있고요. 그런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산하견에 어떤 기술들을 어떠한 기술들이 내년에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저희가 접수받고 9월부터 해서 하반기를 통해 가지고 보통 12월 초까지 외부 전문가와 저희 회사에 소속돼 있는 PD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과제 기획에 참여하게 되어서 과제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제를 만드는 중간중간에 어떤 외부의 검증을 통해 가지고 과제가 공정성 있게 만들어지고 도전적인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과제는 12월이나 1월에 부처에서 산업부에서 이제 사업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최종 과제 공고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제가 공고가 되고요. 이미 1월 10 중순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고가 시작되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번 주에 좀 스타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1일 기준으로 해서 공고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공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시작인 과제의 기준으로 해서는 보통 지금 시점에 공고가 대부분 이루어져서 2월 중하순까지 과제의 접수가 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뒤에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수행기관들이 과제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수된 과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4월 달에 선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4월 말까지 협약을 진행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과제가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행 자체는 저희가 보통 산업부 과제는 최소 보통 3년 이상 5년, 긴 건 7년, 10년짜리 사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사업의 기간이나 설정에 따라서 단계로 구분되어 있거나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괄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들은 각각 연차별 진도 점검을 통하고요. 단계가 있는 사업들은 단계 평가를 통해서 다음 차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두한 연구 수행의 결과들이 완성이 되면 최종 보고를 하게 되고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최종 평가 이후에는 그 과제들이 실제 이후의 성과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특히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5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본부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아마 타 부처 사업들도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업이 기획되고 과제가 도출되고 과제가 선정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관련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은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으로서는 저희 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그리고 기반구축이라든지 국제협력,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저희와 같은 3대 전담기관으로 산업부에 구축되어 있으나 애기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후에너지부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사업도 다 이관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기관과 컨소시엄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일반 과제로 표현하자면 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주관 기관이 존재하고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일반형 과제고요. 지금 그렇게 일반형 과제가 여러 개가 복수적으로 묶이는 과제가 저희가 통합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부 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반형 과제가 한 50% 이상, 60~70% 되고요. 통합형이 나머지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공고가 나면 대부분의 그러한 과제들이 일반형인지 아니면 전체 통합형으로 해서 하나의 큰 틀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 유형, 특히 기획에 대한 파트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데요. 그게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 정책지정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어떤 저희가 기획된 내용의 자유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공모형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저희가 스펙이나 기획 RFP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나 영역은 설정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타겟팅하는 것들은 수행기관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업 등이 저희 회사로 따지면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GATC 사업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ATC 사업이었다가 그 다음에 ATC 플러스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고 또 한 번 그 사업이 이제 사업기간이 끝나서 에타를 통과한 사업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ATC 사업이라고 그러한 사업 등이 이제 대표적인 자유공모형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품목지정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굉장히 필수적인 스펙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구 방식이나 접근의 방식 그리고 어떠한 재료 등을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 등은 연구 수행자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이제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지정 공모형은 현재는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10% 이내까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모든 스펙을 다 제공을 하고요. 기술 개발 방식까지도 저희가 표현을 해서 이제 가는 방식이고 보통 대형 과제 등의 이런 부분 등이 좀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형도 이제 품목 지정형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대부분의 R&D 사업은 기획 방식을 품목 지정형으로 해서 공고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대부분의 공고를 보시면 사업 등이 품목 지정형 형태, RFP가 많아야 5장 이내, 그리고 스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아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만 적용된 그러한 형태의 RFP가 지금 현재 공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정형은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요. 이게 주로 활용됐던 게 이제 2019년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태 때 일본으로부터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저희가 특정한 기업을 아예 지정을 하고 그 기업한테 과제를 다이렉트로 저희가 수행하게 하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등은 이제 급격하게 저희가 특정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 국가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 주로 진행되는 파트이고요. 아마 정책 지정 형태도 필요하에 따라서는 대기업 주도의 어떤
저희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좀 산업이다,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은 이러한 과제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 관련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추진 체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제 산업통상부가 전체적인 산업기술혁신 사업의 R&D 사업을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상기평에서는 순수 R&D 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는 산업기술 개발이라든지 소재부품 기술 개발 등 이제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 등을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산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반 조성이라든지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협력 이쪽 파트에, 그다음에 사업화 연계, 이러한 직접 기업이 R&D를 수행한다기보다는 R&D를 진흥할 수 있는 쪽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제 발표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기평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기획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신규 과제들, 새로운 26년도 같은 경우 이제 신규 과제 등을 25년도에 기획하는 역할들을 PD와 저희 직원들이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획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과제들에 대한 선정평가라든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종료된 과제들의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산업부 사업이 아닌 행안부 사업이나 소방청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업도 저희 회사에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산업부 사업 소개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아마 오늘 오후에 소방청이라든지 내일 행안부 사업 설명할 때 또 이런 부분 등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기평의 저희 26년 예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 관리 예산 전체는 4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3조에서 또 한 7, 8천억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소재부품 장비기술, 죄송합니다. 소재부품 장비기술 개발 쪽이 한 41% 정도, 수송기기가 13%, 제조기반 기술이 한 14%, 바이오 파트가 한 7%, 스마트 전자 부분이 한 1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부품 장비 쪽은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계 장비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수송기 쪽은 자동차, 조선,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조 기반 쪽은 로봇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은 4조 1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계속 과제들 예산입니다. 뭐 산업부 사업은 단년짜리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아까 말씀드린 길게는 10년짜리 사업도 있고 뭐 5년짜리 사업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4조 1천억 원 중에서 26년도 신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총 53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150개 사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신규가 26년 신규가 있는 사업은 53개 사업이고, 과제 수로는 한 1,000개 정도가 올해 신규 과제가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은 한 9,800억 정도 신규 예산이죠. 그러니까 4조 원 중에 한 1조 원 정도가 저희 신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조 원은 계속 과제들한테 지급되는 2차년도, 3차년도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과제 지원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좀 관련성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5년도 하반기에 기획된 과제에 대해서 보통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대부분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4월 협약 기준의 과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7월 협약 과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한 3개월 정도 플러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과제 같은 경우는 공고가 7월 시작 과제 같은 경우는 공고가 3월, 빠르면 3월에서 4월 달에 공고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과제 접수를 저희가 2월에서 3월 초까지 받고 관련해서 저희 원에서 이제 사전 검토를 쭉 진행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그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양한 서류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평가위원 섭외라든지 평가 일정 정리하는 시간을 3월 초 중순에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월 말부터 빠르면 그다음에 대부분 4월 초에 선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선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4월 중하순에 이 신청이라든지 행정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뭐 수정사학객서 작성도 마찬가지고요. 4월 말까지 해서 협약을 진행을 하고 실제 과제 스타트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해서 4월 달에 가능하면 사업 예산을 지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53개 사업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조금 합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산업 분야입니다. 신규 예산이 11개 사업에 지금 275개 과제 정도가 제조 분야에서는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예산은 한 3,500억 정도가 신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사업으로는 이제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로봇 산업기술개발 사업과 같이 프로그램형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주로 R&D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이라 해서 총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업을 이제 프로그램 사업이라 그러고요.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기간과 총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산업 기술 개발이라든지 로봇 산업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서 매년 새로운 신규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쪽 파트가 특히 맥스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뭐 AI 쪽 관련된 쪽에 대한 과제 기획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고, 그 밑에 또 자동차 파트 쪽에서는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조선해양 기술 개발 사업 등도 이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의 프로그램 사업이 저희 회사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기계, 로봇,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사업 등은 매년 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이고요. 디자인도 이제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 등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만 작성되어 있는 사업, 계속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2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주로 저희가 첨단 산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가전 쪽 파트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K-on 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에타 면제를 받고 있고 지금 과기부의 적격성 검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신규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정도. 네, 이건 과제가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당 예산 규모가 되게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반도체 첨단 기술 개발 사업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 없는 게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합쳐가지고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계속 매년 안정적으로 새로운 신규 과제를 만들어 나갈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밑에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규만 만들어져 있는 사업 등은 올해 26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첨단 쪽은 24개 사업이 신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420개 과제가 신규 과제로 저희가 기획되고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따지면은 3,67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노 파트, 그리고 이제 섬유 파트,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쭉 사업 등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분야입니다.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9개 사업이고요.
저희가 204개 신규 과제가 이번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 예산으로 따지면은 한 2,030억 정도가 공급망 파트에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주로 이제 새로운 신규가 150개 과제 정도가 지금 현재 기획이 되고 있고 아마 이건 1차 년도가 6개월짜리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2차 공고 때 3월이나 4월 때에 공고가 될 사업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 등이고요. 기타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달리 이제 기술 비지정 사업 등, 그러니까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런 사업 등을, 그다음에 혁신 도전형이라 해서 미래 이제 지향적인 사업 등을 저희가 포함한 사업인데요. 전체 9개 사업이고 과제는 158개 과제가 지금 공고될 예정이고 예산으로는 한 58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GATC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신규 과제 18개 이제 선정하는 형태로 돼 있고 대부분 그다음 사업 등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 등이 새롭게 신규로 구성이 돼 있고 과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판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후속 사업으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신규로 13개 과제, 수행하는 과제로는 12개 과제 정도가 지금 런칭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표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실증 사업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책자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50몇 개 사업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 제약도 있고 거기에다가 저도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전공도 또 부족한 부분도 많아가지고 큰 틀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 시행 계획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부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중기부에도 저희가 통합 시행 계획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올라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각 그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를 드릴 거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는데요. 이걸로 저희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온 것들은 저희 진흥원 설명회까지 다 마치고 질의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26년도 산업기술진흥원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산업기술진흥원 한승석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 산업을 위한 소중한 소리를 듣습니다. 국민의 소리, 기업의 소리, 대학과 연구소의 소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여 듣는 키아트. 키아트의 소리를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사운드 오브 키아트. 키아트. 그 소리를 따라 전해지는 울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는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혁신 촉진을 위해 2009년 5월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소리를 들으며 산업기술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키아트는 기업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산업기술 정책 펀드와 금융사업들을, 나아가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기술 나눔을 통해 지원합니다. 또한 미래 산업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을 연결합니다. 새로운 소재와 부품을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여 기업 지원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혁신적인 제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키아트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를 운영합니다.
이로써 자유롭게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신산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성장이 유망한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키우는데 키아트가 함께합니다.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키아트의 소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키아트는 국내, 해외 간의 연구진들의 소통을 통해 여러 기업들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벨기에, 베트남 해외 사무소들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과 협력하여 산업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주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해외 진출의 가능성과 시장성을 모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산업기술의 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열린 자세로 준비하는 키아트.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소리도 듣고 함께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업과 학교, 연구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서로 쌓이고 합쳐지면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혁신적인 기술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깊은 울림은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성장시키는 큰 울림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진흥원 한승석입니다. 26년도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이 한정된 시간에서 각각의 사업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자세한 사항들은 아마 지금 공고 이따 설명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공고가 난 사업도 있고요. 2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 세부 사업별 공고가 별도로 날 거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통해서 뭐 지원 자격이라든지 지원 조건 그리고 그 사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필수 사항들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소개는 앞서 시청하신 영상과 자료로 가름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6년도 저희 진흥원 예산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R&D를 수단으로 이렇게 9개까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그리고 소부장 산업 분야에 대한 공급망 지원, 그리고 기반 조성, 국제협력, 산학협력, 그리고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혁신과 사업화 촉진 기능까지 해서 R&D를 수행하면서 그 R&D로 필요로 하는 장비 구축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사업화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뭐 굵게 볼릭체로 있는 것처럼 26년도에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소부장 산업 공급망 지원 사업들이 한 5,7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도 마찬가지. 그리고 25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산업부의 5극 3특 그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 증액된 내용으로 26년도에 지역 사업도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 및 공급망 지원의 트랙으로 있는 소재 부품 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소재 개발, 신뢰성 향상,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102개 과제 약 한 270억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공고는 2월 첫째 주에 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좀 어려운데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라는 곳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특화단지별로 이렇게 연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26년도에 23억 원을 가지고 1개 과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산업 현장 문제 해결형 산업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6년도에 신규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현장의 문제 해결형 AI를 활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26년도에 과제당 6억 내외 지원으로 해서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한국형 제조 디지털화 전환,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엑스 플랫폼 표준 모델 개발 실증 및 사업명이 참 어렵죠. 그래서 좀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개 과제에 52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사업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난이도가 높거나 그 개발된 내용을 결과물을 여러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는 산업부의 사업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혁신 신약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대한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조 품질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26년도에 1개 과제 7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R&D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 장비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280억의 예산을 가지고 2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이나 비영리 기관 그리고 연구소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당 보통 5년에 100억 이내에 지원을 합니다. 기반 조성 사업의 두 번째죠. 지역 전략 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나 저탄소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시제품 제작 등의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2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또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서 장표 한 장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 기준으로는 3개 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통 저희들이 지특회계라고 하는데요. 그 지특회계 중에서 지역 지원 계정으로 본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으로 26년도에 530억을 가지고 94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이하게 이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은 세종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는 세종 계정과 제주 지역을 특별히 또 지원하는 제주 계정 별도로 해서 크게 사업 기준으로는 3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자료에 있다시피 미래차 부분, 바이오 헬스 부분, 에너지 산업 부분, ICT 융합 부분의 이제 지원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산업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종 계정은 세종 지역에 있는 기관이 주관이 되고 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은 공동 수행 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제주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메가시티 지원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광역화라는 부분, 5급 3특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메가시티 협력 사업단이라는 지역의 그런 메가시티와 관련된 사업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광역화된 메가시티화된 그런 사업단을 지원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년도에 8개 과제에 한 60억 정도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저희는 또 R&D를 수단으로 해서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사업들을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학협력이다 보니까 주로 기업과 대학의 또 기업과 연구소의 그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 지역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미 이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카테고리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 연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1월 6일 날 공고가 나서 2월 13일까지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해외 연계는 크게 트랙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눠 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트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석학을 유치하는, 그래서 해외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뭐 한인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석학들을 국내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R&D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 석박사 연구생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랙 모두 지금 공고가 난 상황이고요.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각의 이제 트랙별로 공고 마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케아트 홈페이지나 또 오늘 발표한 모든 사업들의 신규 과제들은 범부처 통합 연구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아이리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런 공고 내용들을 좀 보시고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인데요. 우리 국내 기업과 해외에 있는 기업 간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트랙으로는 뭐 그러니까 양자형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단수 국가 간의 협력, 다자형이라고 그래서 복수 국가와 공동 협력하는 과제,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요. 양자형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한 7.5대 1 정도 돼서 좀 요즘에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관심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45개 사업에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센터 구축 사업에 18개 사업에 한 162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정도에 세부적인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랙으로는 이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가고 되어 있는 중견 후보 기업에 대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10개 과제에 한 75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사업 제목에도 아시다시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관기관은 이제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주관을 하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자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전 질의도 한번 들어와 있던데요. 공고는 2월 첫째 주에 공고 낼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작년 기준으로 한 1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중견기업 공공연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입니다. 제목에도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라 그러면 본 사업은 중견기업과 공공연구소에 대한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2개 과제 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작년 기준 경쟁률은 2.5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은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제목은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 사업이지만 내용은 R&D를 수단으로 해서 R&D 연구인력 중에 여성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이나 좀 휴직기가 있는 여성 연구원들을 다시 연구 현장으로 유도해서 R&D를 수행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
이거는 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여성 연구 인력을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견기업 핵심 연구 인력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이거는 수혜 대상이 석박사 연구원들입니다. 이 석박사 연구원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 연구원들에 해당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산업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6년도에는 25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규제 혁신과 관련된 내용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R&D를 수행하기 전, 수행 중에 어떠한 제도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품화, 사업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규제들을 특례를 통해서 좀 장벽을 허물어 줄 수 있는 그런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6년도에 4개 사업에 한 2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술성과 활용 촉진 사업은 이제 계속 사업인데요. 그 내용 중에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 산업화라는 신규 사업을 기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R&D부터 양산까지 이런 것 패키지로 지원해서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26년도에 4개 과제에 50억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이미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하신 기업분들 중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의원 홈페이지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이리스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성과 활용 촉진 사업 중에 이 사업도 26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기업 수요 기반 1% MVP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이사항은 지금 이제 공고가 났는데요. 1월 23일까지 이제 접수된 마감 예정인데 1차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기업 대상으로 3월에 또 공고할 예정인데 수요 조사된 내용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3월 공고를 통해서 모집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구조가 수요를 먼저, 기업을 먼저 수요 기술을 파악을 하고 이어서 3월 공고를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할 그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미 공고가 났으며 1월 23일 이번 주에 그 수요 기업에 대한 부분 접수 마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술 사업화에 대한 두 번째로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기업에 계신 분들이 가장 좀 인기가 있는 기업인데요. 이 사업의 특이사항은 지원 대상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이어야 하고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면 되고요. 이 사업의 특이사항은 한 9개월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 기획 기간을 좀 주고 그 기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R&D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즈니스 모델 기획에서 좀 괜찮은 아이템이 발굴된 기업들은 바로 R&D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작년 기준 한 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으며 26년도에 39개 사업에 9개 과제에 한 7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CVC 투자 연계 대중견 중소기업 협력 사업입니다. 좀 말이 사업명이 좀 어려운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에 CVC 투자 연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7개 과제에 26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녹색 인증 기술의 고도화와 제품화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2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12개 과제에 4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자료에 나와 있는 분야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제당 5억 이내에 총 개발 지원 기간은 2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기술 분야에 관련된 갖가지 이슈 사항이나 산업 분야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행물을 좀 발간하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이렇게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등록하셔서 안내 받으시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참조하십사 하는 내용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케이트 실장님 오셔서 아까 사전 질의 들어온 내용에 대한 답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저희 산업부 그리고 상기평 그리고 진흥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투자 방향과 사업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가지고 현장 질의랑 사전 질의 내용 중에 공통된 요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전 질의랑 현장 질의 하셨던 분 중에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답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첫 번째, 지금 과제 관리를 아이테크와 K패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리스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상기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과제들은 21년부터 신규 과제들은 다 아이리스 통해서 과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계속 과제들도 올 3월에 아이리스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과제 일부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내 메일을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보내드릴 건데요. 프리징 기간이라서 이관되는 동안 살짝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그것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저희 상기평의 R&D 사업은 아이리스를 통해서 과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 질의 중에서 저희 중견 중소기업이 특히 중견기업이 과제를 4개 이상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4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2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기업이 한 개 기업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한 개 기업이 아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된 사업과 원자력 이야기 등이 쭉 있는데요.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R&D의 로드맵은 애기평 쪽에 문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된 사업의 어떤 사업 정산이라든지 이런 향후 계획 등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제 일단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일단 협약 당시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협약 당시의 산업부의 어떤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진 과제라면 산업부 규정에 따라 움직일 거고요. 그대로 과제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것은 이관된 애기평에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산업부의 어떤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공통 운영 요령과 혁신법 상에서의 어떤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혁신법을 최대한 많이 준용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가지고 있는 규정도 많이 지금 혁신법과의 상충되는 내용 등을 최소화시키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법에서 모든 기업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법에서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 등을 각 부처의 규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과기부와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연구 수행자들의 행정 부담 감소라든지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규정을 계속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고, 아마 과기부도 올해부터 많은 부분들이 규정상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산업부도 아마 상반기부터는 규정 개정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증빙을 최소화한다든지 100만 원 언더의 어떤
개별 건들에 대해서 아예 증빙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오바됐는데요. 나머지 추가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밖에 잠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